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4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지금 사실상 탄핵 소추된 거나 마찬가지죠. 표결이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이 탄핵을 갖다가 이른바 탄핵 의결 정족수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탄핵 소추는 이제 곧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 사실 지난해 5월에 보면 수술 후유증으로 거의 체중이 한 30kg 빠진 상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갖다가 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안 된다. 탄핵, 그러면 당신이 사표를 내면 탄핵을 못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거 갖고 옥신각신했는데 드디어 오늘 오전에 임성근 부장판사 드디어 그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를 나눌 때 녹음을 해놓았던 모양입니다.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작년 5월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를 국회 탄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려했다. 이걸 놓고 옥신각신했는데 오늘 오전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통해서 그 면담 당시 녹취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를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입니다. 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즉 민주당이 지난해 보면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나오니까 자 이거 이른바 사법농단의 주역이다 라고 찍어서 이 사람을 갖다 탄핵해야겠다고 길길이 날뛸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 목을 자를 수 있도록 너 사표 수리 못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 대법원장이 할 이야기입니까? 아니 대법원장 이전에 법조계 선배가 법조계 후배한테 할 이야기입니까? 그나마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김명수 씨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을 때 전화 걸어서 이 임 부장 나 좀 도와주소. 2년인가 후배래요, 사법연수원. 왜냐니까 그 당시 김명수 씨는 아시다시피 춘천지법 원장이었습니다. 춘천지법 원장이 대법관도 거치지 않고 고등법원 법원장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장으로 이른바 수직 상승한 겁니다. 군대로 이야기하면 육군 사단장 투스타가 졸지에 군단장도 거치지 않고 1군, 2군, 3군 사령관도 거치지 않고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2017년이죠. 문재인 씨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서 자기 고등학교 후배인 김명수를 갖다가 무리하게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20대 국회라 그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한테 전화 걸어서 임성근 부장은 나중에 이 사람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찍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판사 중에서도 주로 이제 행정 쪽, 또 국회라든지 이런 쪽에 이른바 손발이 넓은 것이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부장에게 전화해서 나 좀 도와줘 라고 했던 김명수 씨가 수술 후유증으로 체중이 30kg 이상 빠진 임성근 부장이 이제 1심에서 무죄도 났고 이제 나도 몸이 너무 힘들고 하니 나 그만둬야겠습니다. 사표 수리해 주십시오. 그 나도 이제 변호사 개업하고 조금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몸도 좀 추슬러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안 돼. 너는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에서 너의 목을 자를 때까지
너는 미안하지만 여기 있어줘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인 인간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 듣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고 1심에서 무죄도 받았잖아. 탄핵이란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란 얘기 꺼내지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아. 즉 사표 수리하면 민주당은 사실 지금 임성근 부장 같은 경우 이제 탄핵 소추됩니다. 탄핵 소추돼서 헌법재판소로 넘깁니다. 탄핵을 결정해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임성근 부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른바 임기 재연장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2월 28일이면은 사실상 자동으로 법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성근 부장 판사를 갖다가 굳이 실효성도 없이 탄핵 소추해서 개망신을 주려 하는 것은 현재 최근 보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난해 12월 1일 또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편을 들어서 손을 들어주었던 서울행정법원이라든가 최근에 보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그와 같은 재판 결과를 속속 내놓고 있는 판사들을 겁주고 판사들을 갖다가 판사들을 옥죄기 위해서 임성근 부장 판사를 일반 시범 케이스로 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번연히 알면서도 김명수 씨 인간적으로 그런 당신이 어떻게 사법부 수장일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임성근 부장 판사 탄핵 소추 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대법원에서 낸 의견이 뭡니까? 뭐 탄핵 제도는 뭐 국회의 몫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대한민국 3,000명 법관들이 어떻게 헌법이 규정된 대로 법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김명수 씨 당신은 대법원장 자격 없습니다. 또 법조계 선배로서 후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겠다는 즉 집권 여당 쪽에서 심기불편할까봐 후배를 갖다가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 정도의 인성이라면은 대법원장 자격은 물론 없을 뿐더러 법조계 선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임성근 부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의결했으니까 이제 국회에 올라갔고 국회에 올라간 72시간 내에 투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겠죠. 그리고 3,000명 법관들을 향해서 너희 까불면 죽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힘을 과시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막지 못하는 즉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법관들을 지키지 못하는 대법원장은 즉각 사임해야 됩니다. 탄핵 소추 될 사람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아니라 사표를 내야 될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오늘 정말 경천동지 오죽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오죽 인간적 배신감에 치를 떨었으면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도 그 녹음 파일을 갖다 깠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런 뭐 깠니 안 깠니 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걸 까물어서 나머지 후배들 3,000명 법관들을 갖다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나름 철저한 사명감 속에서 김명수 씨와는 더 이상 이제 앞으로 관계 갖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진 겁니다. 왜냐하니까 어제 대법원은 국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 상태를 지켜보는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고 대법원이 거짓말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거짓말한 겁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취록 전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이미 사의를 여러 차례 표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냔 말이야. 거짓말한 거 드러났죠. 김명수 대법원장 이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그것도 대법원을 통해서 국회에다가 거짓말한 자료를 제출했던 겁니다. 여기에 관여됐던 사람들 다 보면 검찰에 고발되어야 합니다.